우리나라 5월은 대부분 건기에 해당됩니다. 올해도 그렇네요. 그렇지만 한 달 내내 비가 오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비가 오기 전이나 오고 난 뒤에 과수 방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손바닥 농장은 언제나 그 원리나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지금부터는 왜 5월 비 올 때인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 전에도 월동 후에도 석회 유황합제나 석회 보르덱 중심으로 방제를 합니다. 이때의 방제는 월동에 들어갈 또는 월동을 마치고 병균이나 해충 후 개체수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살아남는 놈들이 있습니다. 주로 땅속에서 월동하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포자를 비산합니다. 과수에 오는 여러가지 병들은 대부분 곰팡이성병, 그것도 잔황균에 속하는 병원균들입니다. 잔황균은 이름 그대로 주머니 같은 곳에서 포자를 마구 공기적으로 발산시킵니다. 그러다가 이놈들이 살 수 있는 곳, 바로 식물체에 달라붙어 거기에서 번식하고 병을 발생시킨 놈들이죠. 사과에 오는 갈반병이나 단전병, 배나무에 오는 흑성병, 자두에 오는 제피 곰팡이병이나 주머니병, 거의 대부분 병이 곰팡이성병, 그 중에서도 잔황균에 의한 병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성 병용균은 가지나 수피 속에 그리고 땅에서 월동을 하다가 온도가 오르면 깨어납니다. 그 깨어난 것이 포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땅속에서 월동하던 병균이 포자로 깨어나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포자 비산이라고 합니다. 앞에 얘기한 곰팡이성 병균 외에도 과수에는 세균성 구멍병 등 박테리아성 병리도 있는데 이놈들도 이때 깨어납니다. 이렇게 비산하여 떠돌아다니다가 과수의 잎에 붙는 것입니다. 아무 방해가 없으면 잎에 정착을 해서 개체수를 늘려갑니다. 한도름 있을 때는 병이 생기지 않지만 여건이 좋아 개체수가 늘어나면 이제는 병증이 보입니다. 포자가 달라붙고 빠르면 3주, 늦으면 6주, 그들이 번성할 환경이 조성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 환경이란 알다시피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6월 장마기 또는 7월 장마기입니다. 병원균 포자들이 언제 처음 비산하기 시작하는가? 병원균에 따라 다르고 기상에 따라 다르고 과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각 과수 꽃필 때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꽃필 때야 벌이 날아오니 약식이 어렵고 꽃이 진 후부터 방제가 시작되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놈 늘 약통 메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발산한다고 보면 맞는 말이나 그래도 포자 비산이 활발한 때는 습기가 많은 때, 즉 비가 오는 때입니다. 당연히 포자가 활발히 비산할 때 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게 언제냐? 바로 비가 올 때나 비가 온 후입니다. 그럼 그 무렵에만 포자가 비산하는가? 그럴 리는 없죠. 만약 그렇게만 되면 그때만 방지하면 1년 방지하지 않아도 됐지만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포자 비산은 언제나 있죠. 5월에 발산하는 포자보다 6, 7, 8월에 비산하는 포자 수가 더 엄청나죠. 이치상으로 보더라도 그때보다 그 이후 6월 장마나 7, 8월 고온기 장마에는 더 많은 포자가 비산하죠. 그럼 왜 5월 방제가 중요하냐?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때 비산하는 것은 땅속에 월동하던 병균보다는 5월에 깨어오는 놈들이 세력을 확정시켜 그놈들이 재차 비산하는 거죠. 2차 비산, 3차 비산이 바로 6월이나 7, 8월에 포자가 비산하는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겨울 동안 땅속에서 월동하다가 봄이 되어 깨어나와 초기에 비산하는 놈들이 우리 과수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한다면 2차 비산, 3차 비산한 놈들은 당연히 줄어들죠. 5월 포자 첫 비산 방제부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속에서 월동하는 병원균이 포자를 발생하는 것은 시차는 있을지언정 샘물 솟듯이 무한정 나오는 것은 아니고 2, 3차 비산은 대부분 1차 비산한 놈들이 정착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 재차 포자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언제나 정기적인 방제도 중요하지만 이 처음 포자 비산 때 과수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까닭입니다. 우리 가원에는 안심긴 과수가 없다 보니 여러가지 병 늘 걱정입니다만 그 중에 사과 갈반병 해마다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한번 온 손님 언제나 옵니다. 갈반병을 공부하다가 한국균약회지에서 찾아낸 자료인데 갈반병 즉 갈색무늬 병균은 전년도의 병든 잎에서 분생 포자 형태로 월동 1차 전염원이 되어 사과잎에 최초 감염하여 이후에는 분생 포자층을 형성하여 다량의 분생 포자를 형성하여 2차 전염원이 되며 이러한 생활 환경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에 제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자가 처음 발생하여 날아다닐 때 과수에 감염되지 않으면 2차, 3차 포자 발생은 없거나 적다고 보면 됩니다. 그 말은 5월 포자 비사를 대비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으면 좌우 방제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다면 거기에서 병원균이 증식하여 더 많은 포자가 비산하며 걷잡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병 방제 전문 과원에서도 갈반병 방제는 5월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는 걸 들었습니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건 비단 갈반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병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맑은 날이라고 비산하지 않을 일은 없지만 그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는 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습한 날 가장 많이 비산합니다. 비가 오기 전 또는 비가 온 후는 꼭 방제를 해서 이놈들이 과수에 붙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나중 여름 방제 10번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병원균을 잡는 살균제와 병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작용기자 카어 보호제를 함께 섞어 칩니다. 자주 치지 못하는 관계로 약이 잎에 오랫동안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고착제도 함께 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살균제는 뭐가 좋은가? 이건 작년에 왔던 그 병을 잡는 살균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진드물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새순이 나오면 반드시 진드물이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새순 꼭대기나 잎이 말린 곳을 살펴보고 판단하시고 함께 방지하면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병은 병증이 보이고 방지하면 고생만 하고 효과는 없다는 걸 해마다 느낍니다. 여름 방제 안 할 수도 없지만 5월에 그것도 비가 와서 습기 많은 때 방제는 여름 방제 고생을 줄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